윤 당선인은 오늘 정경련을 포함해서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을 하고 또 기업 활동을 위해서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용산 국방부 청사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발표를 놓고 여야의 공방이 더욱 가열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최재 기자 연결합니다. 엄윤주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놓고서 논란이 식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은 어떤 공방들이 이어졌습니까? 네, 먼저 윤석열 당선인 어제 직접 지시봉을 들고 이 조감도를 꺼내 들면서 청사진을 풀어냈는데요. 하지만 졸속 처리다, 이 과도하게 이전 비용이 든다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되자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오늘 추가 설명에 나섰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전 비용은 어제 윤 당선인이 밝힌 490억 원이 가장 정확하다면서 기재부와 행안부 검토를 거쳐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보 분야 공백 우려에 대해서도 현재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통신 시스템도 당장 가동에 쓸 수 있는 만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청와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현 정부와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청와대와의 협조 가능성은 특별한 돌출 변수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가정 하에서 상호 잘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여기에 국민의힘 지도부도 윤 당선인의 힘을 실어줬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 취임 이후 임기 중 집무실 이전은 불가능에 가깝고 그게 오히려 국정 공백이나 안보 공백을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반대를 위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건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익을 해치는 행위라며 민주당을 향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키지 못한 광화문 대통령 약속을 이제라도 지킬 수 있게 협조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주당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당선인의 집무실 이전 발표와 관련해 당선 열흘 만에 불통정권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셈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미국에서는 한국의 K-트럼프가 나섰다는 말이 떠돌고 한간에는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에 빠질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몰아세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오늘 재계와 회동을 가졌죠. 네, 연일 식사 정치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공개 오찬 회동을 이어가고 있는 윤석열 당선인, 오늘은 재계와 처음으로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은 우리나라가 이제는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 패러다임을 탈바꿈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인프라를 만들고 뒤에서 도와드리고 하여튼 기업이 앞장서서 큰 기업이든 작은 기업이든 일자리 만들어내면서 투자도 하고 이렇게 기업이 커가는 게 나라가 커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기업이 더 자유롭게 판단하고 자유롭게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게 제도적 방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시간 정도 이어진 오찬 회동 내내 당선인과 경제 6개 단체장과의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인수위 전체 회의도 오전에 진행됐었죠? 네, 오전 10시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주재하는 제2차 전체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획조정분과를 통해서 부처 업무보고 일정을 확인하고 업무보고 양식과 분과별 활동 계획 등 인수위 활동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안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각 분과만이 원팀이 아니라 인수위 전체가 원팀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맡은 해당 분야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엇이 대한민국 전체의 미래와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한 최적의 대안인지를 함께 생각하고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수위는 오는 25일까지 분과별로 주요 부처의 업무 보고를 받고 기타 부처에 대해서도 오는 29일까지는 완료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후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1차, 2차 선정을 거쳐 다음 달 25일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업무 보고는 차기 정부 조직 개편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으로 평가받는데요. 그중에서도 여성가족부와 산업부의 업무 보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존폐의 갈림길에 서 있는 여가부, 그리고 탈원전 정책 백지화와 통상기능 조정 이슈를 안고 있는 산업부이기 때문인데요. 새 행정부의 부처를 어떤 방식으로 구성할지 먼저 정해야 내각 인선에 돌입하고 구체적인 정책 조율도 가능해져 정부 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윤곽이 어떻게 잡혀질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안 위원장은 또 오후 2시에는 코로나19 대책 마련을 위해 설치한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회 회의도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안 위원장은 그간 현 정부에서 시행했던 정책들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확인한 뒤 과학적 방역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소상공인 손실 보상 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하는 게 현 시점에서 시급한 제1의 민생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회동을 위한 실무 협상 재개됐다고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직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만나지 못했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이제 열흘이 넘었는데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 날짜를 살펴봐도 이미 최장 기록은 넘어선 상황입니다. 이를 두고 신구 권력 간 충돌이 시작됐다는 등의 분석이 나오자 지난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당선인 측도 국민이 보시기에 바람직한 결과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는데요. 오늘 오후 윤석열 당선인 측의 장제원 비서실장과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이 만나 실무 협상에 나섭니다. 양측 모두 오래 끌어봤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번 주 내에 회동이 성사될 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습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도 회동을 위한 실무 협의가 오늘 이루어지는 데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고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도 YTN 라디오에서 회동이 연기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죄송하다면서 실무 협상이 잘 가동돼 당선인과 대통령이 만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YTN 엄윤주입니다.